조금 상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의 출발입니다. 공부의 출발은요. 전국의 모든 토지, 국토입니다. 국토를 잘 계획을 세운다. 국토는 잘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에 근거해서 계획에 맞게 해서 토지를 개발, 정비, 보전, 이용을 합니다. 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의 모든 토지 10만 6천이라는 어떤 거대한 면적 가진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 면적 가운데에서 이제 먼저 모든 토지는 이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에 맞게 토지가 개발, 정비, 보전, 이용 되게 하면 아주 합리적인 국토에 이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계획에 근거해서 이용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상들은 주로 개발한다. 또 낡은 시까지 정비한다. 또 보전 등이 포함됩니다. 자, 세우는 계획을 딱 보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법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국가 차원에서, 국토적인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발전 계획을 아주 많이 세웁니다. 이것이 가장 상위에 있습니다. 이걸 중심받아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보니까 어떤 광역 계획권이라는 장소 안에서 광역 도시계획을 세워서 이 특별한 광역 계획권을 정한 요 번역 안에서의 어떤 발전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도시와 군 단위에서 도시와 이 군 단위에서 그들 도시의 발전을 위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운다. 이런 계획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입니다. 이 도시와 군 단위에서 이 군애들의 도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지금 당장 실천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세 가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순서입니다. 위로 갈수록 위고 밑에 갈수록 밑에 있죠. 상하 계획의 순서가 있습니다. 모든 계획들은요. 이 상위 계획에 세운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위 계획들은 따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상위 계획에 따르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행정의 법칙이 있습니다. 마치 아니하면 상위 계획이 위의 계획들이 우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위의 계획은 밑에 지침이 되고요. 지침이 되고 어떤 하위 계획은 상위에 따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세히 배우십니다. 자, 또요. 모든 계획자 앞에 붙는 도시가 딱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딱 나오면요. 인구의 분포가 아닙니다. 아니고. 자, 서울특별시, 또 인천광역시, 각종 어떤 특별자치도 있습니다. 또 시화군이 있습니다. 시화군들. 보시면 서울특별시나 저기 지방에 있는 무안군과 큰 차이 납니다. 인구가 한 200배 차이 납니다. 하지만요, 토지 면적은 보시면 비슷합니다. 서울시가 되었던, 인천시가 되었던요, 각종 어떤 성주시든 또요, 무안군이든 땅 면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할이라고 해요, 관할. 그래서 어떤 도시계획을 세우는 관할, 단위는 토지 면적 가지고 구분했다. 해서 특별시, 광역시, 시토는 군 단위 토시 범위 안에서 각종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 군, 계획 딱 나오면 이것은 인구의 분포가 아니고 면적 가지고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을 나누어 준 어떤 계획을 세우는 단위 면적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이 도시 앞에 또 광역분의 광역 이 말 딱 붙으면요 2개 이상의 어떤 도시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에서 둘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계획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좀 더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요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이 말 딱 나오면요. 이것들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방향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4번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요 장기 발전 계획들을 지금 당장 실천하기 위한 계획이다. 뭔가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요 계획이 결정이 딱 되었을 때 토지 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천한 내용이 무엇이냐 딱 보니까요. 또 그분이 쫙 되어지네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우리 한국의 모든 토지를 먼저 보니까요. 자, 토지의 쓰임새랍니다. 토지의 쓰임새. 이것도 상세 뒤에 배우십니다. 용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1개 있습니다. 21개. 크게 보시면 4가지 도간농자와 또 상세하게 1, 2, 3준, 중일요건,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지에서 21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1차적인 토지 이용을 결정은 딱 해줍니다. 그래서 정해지면 토지들마다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어떤 크기로 지으세요라고 결정을 딱 해줍니다. 그게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용도 지역 안에 일부 장소에 이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놓아둔 채로 일부 장소에 다른 제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용도 지구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일부 장소에 대해서 용도 지구라는 것을 정해서 또 다르게 일부 장소만 또 다른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요. 두 번째 보시면, 자, 크게 합쳐가지고 용도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용도구역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만으로 이룰 수 없는 특별한 그 목적을 또 달성하기 위해서 또 일부 장소에도
일부 장소에서 아주 강력한 행위 제한을 하거나 또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보시면 무슨 개발 제한 구역이다, 시가와 조정 구역이다, 수산자원 보호 구역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제한을 하거나 또 제한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특별한 제한하거나 또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구역도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합니다. 다 배우십니다. 또 세 번째 가니까 이 도시 내에서 필요한 각종 어떤 도로, 철도, 상수도, 하수도, 학교 등의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기반 시설에 새롭게 설치할 시설들, 또 있는 시설, 정비할 것들, 있는 시설, 개량할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안에서 지하철을 놓아보자, 철도를 확장하자 등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다 이걸 통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도 결정이 딱 되어지면 명칭이 붙습니다. 명칭이 붙어요.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해가지고 도시 계획 시설 이렇게 명칭이 붙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 도시와 군 단위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명칭이 붙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네 번째 보면 네 번째, 각종 어떤 판교다, 광교다, 동탄이다 등등등 각종 어떤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각종 어떤 계획도 세운다. 이걸 통해서 계획을 결정합니다. 이건 지우개 보기 싫대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낡은 시가지 방치하지 않습니다. 낡은 시가지 정비해보자, 정비 사업을 해보자 라고 하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사업에 관한 결정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특정 장소 일부 딱 정해서요. 이쪽은요, 어떤 도로를 딱 설치한 다음에 해당 블록들, 해당 그 구역들마다, 이 가로구역마다 이쪽은 보니까 어떠한 건물을, 아파트를 몇 층까지 상세하게 34층, 흰색이다 이렇게 상세하게 해당 토지들마다 아주 자세한 건축물 이런 건물을 지어세요.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뭐냐면요, 바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은요, 도시 전반에 대해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장소 일부를 딱 정해서만 이렇게 계획을 딱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일부 장소가 뭐냐 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 이 장소 위치 결정한 것도 도시군 관리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안에 상세한 개발 계획입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상세한 지구 단위 계획, 이 계획을 결정할 때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보시면 자, 여기 입지 규제가 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 말은요, 어떤 도시 안에서 도시 정비 활성화 필요하다 등일 때 아주 전폭적인 혜택을 줍니다. 현재 법 제한을 받으면 도저히 건축 안 되는 건물들을 지게 해줍니다. 각종 제한을 최소시켜주는 특별한 장소의 위치 결정도 이걸 통해서 결정하고요. 그러면 멋진 바로 입지 최소 구역 안에서의 그 계획 수립하는 내용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발전 계획 틀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 하나씩 실천함으로써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 이거 실천되므로써 이제 토지가 구체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되어집니다. 이용되어져요. 이 사항들이 처음에 쫙 나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 공법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하 사항들은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또요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또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계획 수립하는 내용들, 또 입지 규제 이런 내용들을 딱 배우신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입니다. 이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이 딱 되어지면 그 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는 이 시설 공사를 할 것이니까 새로운 어떤 건물의 건축 등이 안 됩니다. 현재 있는 상태는 보호해줘요. 그래서 빨리빨리 수용권이 담겨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 이렇게 땄다라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도 합니다. 정비 사업도 합니다. 잘 보세요. 둘 다, 셋 다 보시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전부 다 보시면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부를 때 도시 계획 사업을 부릅니다. 그래서 요 세 사업은요 합쳐입니다. 합쳐가지고요 통칭해서 요 세 사업의 통칭적인 명칭이 뭐냐? 이 도시 군 관리 계획, 도시와 군 단위에서 수립하는 요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어서 하는 사업들이다 해서 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딱 부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그 다음에요 도시개발 사업과
요 정비사업은 합쳐가지고 도시관리계획사업 해서 도시계획사업 이렇게 딱 부릅니다. 이 세 사업은요 아주 대표적인 공공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요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 행위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군계획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말고 기타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 행위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이용 행위 할 때 여기 정해진 토지의 용도 지역, 정해진 토지의 용도 지구, 또 토지의 용도 구역, 또요 시군단위 계획이란 이런 계획에 맞게 하는지를 심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 행위 일체를 부를 때 우리가 토지 개발 사업이 아니고 개발 행위다 이렇게 딱 부릅니다. 개발 행위다. 또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여기에 맞는지를 전부 다 심사해가지고 맞습니다. 라고 판단되어지면 허가 딱 내어줍니다. 그러면 해당 행위를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 행위 일체를 우리가 부를 때 개발 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건물의 건축부터 해가지고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쌓는 행위들 전부 다 일체가 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구역에 맞는지 또요 각종 지구단위 계획에 맞는지 심사해서 맞다 하면 허가 내어주면 해당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일체 토지 행위는 다 심사받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항들은 또 심사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뒤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특강시군인 해당 도시의 정의라 부릅니다. 특별시장 등이 이제 허가 의무를 결정합니다. 신청하면 15일 안에 허가 의무를 심사를 딱 해줍니다. 그런데 요 심사는 심사 기준 가운데입니다. 심사 기준 가운데서 요 개발들을 하고자 할 때 현재 설치되어져 있는 요 기반 시설 요 상태와 조화를 봅니다. 현재 있는 기반 시설, 학교, 도로 등과 조화, 대비됨을 딱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현재 요 지역이 요 시설 상태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부족하다. 그런데 설치하기가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데 다시 건물을 지어 올리겠다고 합니다. 학교가 부족합니다. 도로가 부족합니다. 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충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면요, 요 개발 못하게 억제입니다. 억제가 필요하다. 요 억제하기 위해서 해당 그 장소를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란 장소를 결정해서 어떤 행위를 못하게 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란 장소를 또 결정해서 토지 이용 제한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요 두 번째입니다. 자, 부족한데 근데 설치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런데 이 개발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니까 설치할 때 용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돈이 듭니다. 요 비용입니다. 요 비용을 조금 부담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반대로 특정 장소를요 기반 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그런데 설치할 비용 이것을 부담시킨다 해서 기반 시설 부담구역, 설치 비용 부담구역 이란 장소도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마지막에 등장을 딱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 행위들이 여기 토지 용도 등이 맞는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토지 모든 일체 개발 행위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구역도 탄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딱 등장이 되어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잠시 해보겠습니다. 자, 저 지울게요. 자, 그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국토계획법은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들을 결정을 딱 해줍니다. 그럼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 첫 번째 요 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좀 간단합니다. 간단해서 요 사업 시행 절차가 이 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자, 시설로 딱 결정이 딱 되어지면 해당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요, 토지 이용 제한 받습니다. 불이익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딱 되어지면요, 결정 2년 안에 어떠한 계획을 딱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해장시에서 시설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가 참 많습니다. 도로 부지, 철도 부지 참 많습니다. 동시에 사업을 못합니다. 못해. 그러니까요, 무엇부터 먼저 하는지 단계, 순서납니다. 순서 구분한다. 해가지고 단계를 나눈다. 집행계. 단계를 나누어서 집행한다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계획. 이 많은 시설들 가운데서 동시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 시설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나눈다란 말입니다. 학교를 먼저 하든지 지하철을 먼저 공사하든지 도로 확충을 먼저 하든지 그 단계 순서를 구분한다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단계하면요, 1단계 하면 3년 안에 또 2단계 하면 3년 이후에 시행할 사업입니다. 요건요, 위반했던 자들이 요 집행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또 딱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1단계 포함이 되어진 시설부터 해가지고 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누가 하는지 사업의 시행자, 모든 사업들은요, 시행할자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걸 결정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입안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또는요, 지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때 보니까 무슨 공공시행자가 나오고요. 또 민간이 딱 나옵니다. 이때 민간 딱 나오면 민간 사업자가 이런 시행권을 따올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할 것이고 또 토지 소유자 2분의 1을 동의받아 와야 된다. 다음 또 중요한 어떤 조건이 딱 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시행자 세 번째는요. 이 정해진 요 시설사구역에서 공사기관 계획입니다. 상생 공사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요 실시계획을 또 작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도. 그런데 입안자가 보시면 다 작성합니다. 요걸 모든 입안자가 다 시행자가 다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요 시설 결정해준 위치, 장소, 규모를 결정해준 바와 맞추기 위해서 요 작성한 것을 인가받습니다. 인가를 받아요. 인가는 바로 도시군관리의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시도지사, 대도시, 국토장관한테 인가를 받게 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고시를 딱 해주면 사업에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입니다. 여기 인가 고시가 있을 때 이때 딱 보니까 요 사업이 이때부터 공익사업이죠. 그래서 수용권이 발생하는 공익사업 인정이 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는 부분도 등장을 딱 합니다. 그래서 완성이 딱 되었으면 네 번째입니다. 자, 보고에서 준공검사를 받는다. 검사 받고 바로 결정권자들이 검사를 합니다. 하고 잘 되었다 싶으면 공사 잘 되었다 하고 공사 완료 공고 요걸 해주면 요 시설사업은 공사 끝이 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간단하게 합니다. 간단하니까 이 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요 계획사업과 정비사업 요 두 사업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만을 위해서 만든 법이 뭐냐? 바로 앞으로 배우실 도시개발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 사업만을 위해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뭐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요 별도의 사업을 통해서, 별도의 법률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어떤 법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어떤 법률과 그 다음에요, 정비 사업을 위한 법률, 이것만 따로 띄어서 6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끝이 났고요. 이 도시개발법이 두 문제 등장한다 합니다. 딱 나와요.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요,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시설 사업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간단하게 절차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우리 보시면, 국토계획부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보시면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별도의 법률, 개발법을 딱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또 첫 번째입니다. 항상 모든 사업은요, 이 사업하기 전에 먼저 방향 설정을 먼저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요, 바로 이 법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다 해가지고 개발 계획이다 부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괄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항상 모든 사업은요, 이 사업할 장소입니다. 이 도시군 계획 사업들은 말입니다. 시설, 부지, 개발, 구역, 정비구역 이런 특정 장소 내에서만 딱 합니다. 장소 딱 정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할 장소, 도시개발구역 이런 장소를 지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구역에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도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단계가 바로 이것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바로 결정권자들이 개발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권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배우십니다. 그 다음에 장소가 정해지면 이 구역을 이 계획에 맞게 설계에 사업을 시행할 자, 시행자를 또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보니까 우리가 이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사업 시행 방식이 개발 사업은요, 환지한다 또는요, 수용한다 나뉘어서 다 다양을 정합니다. 장소를 정할 때부터 이쪽은 환지합니다, 수용한다 다 결정이 되어서 진행이 딱 되어집니다. 이때 만약에 환지입니다. 구역 전부 환지, 구역 전부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을 할 때에는 이때는 이제 토지 소유자 또는 주합을 시행자 지정한다. 라는 말도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모든 사업 시행자 결정이 딱 되어지면 요 구역을 요 계획에 맞게 이쁘게 조성한다 해서 조성하는 계획, 꾸미는 계획 해서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말입니다.
자, 딱 그 조성이 형성이 딱 되었다. 딱 이쁘게 설계가 딱 나왔습니다. 딱 나왔으면 착수하느냐? 착수합니다. 하는데 수용 방식의 착수 어떤 절차와 환지가 여기서 또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요. 자, 수용사입니다. 수용사은요. 다섯 번째 보시면요. 요 조성을 한 다음에 이 땅을요. 건축을 지어서 건물 판다가 아닙니다. 조성을 딱 해서 요 목적에 맞는 자한테 땅을 분양, 처분합니다. 그래서 토지 분양, 토지 공급한다 해서요. 토지 분양할 계획, 공급 계획까지 작성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에 착수합니다. 공사 착수합니다. 그래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요. 자 역시 공사 완료 보고에서 준공 검사 받습니다. 받고 나서 검사권자가 마지막에 7번째 공사 잘 되었다. 공사 완료 공고를 딱 해주면 절차는 끝이 나게 된다 할 겁니다. 그래서 수용사업은요 절차가 잘 나오지 않고요. 이 토지 공급할 때 공급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좀 잘 뜹니다. 잘 뜨고요. 수용사업이죠. 수용사업이니까 수용권이란 어떤 발생 시기, 발생 조건이 또 딱 나옵니다. 발생 조건 이것도 잘 떠요. 기억 이해할게요. 다음에 이것입니다. 수용할 때 수용 보상금 현금 줍니다. 대신 원할 때는요, 토지나 건물 상환한다.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하는 요 채권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입니다. 보시면 선분양을 친다 해서 원래 분양한 다음에 마지막에 공사합니다.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 선분양했으니까 선분양을 딱 하면 또 그에 대해서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민간공무원 나뉘어집니다. 이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연 가시면요. 마지막에 자 조성해서 땅을 판다가 원칙인데 일부 토지는요. 3분의 1까지는 조성하지 않고 원래 있는 상태로 딱 놔두어서 원래 있던 모양새 토지 원형지로 싸게 분양을 해서 이 땅을 공급받으신 분이 개발하게 해주는 바로 원형지 공급이 나옵니다. 그 한 수용 사업은 시행 특례, 시행 어떤 자한테 주는 각종 어떤 특혜와 조치 이것이 시험에 잘 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지입니다. 환지는요. 자, 조성이 딱 되어지면 이 조성되어진 이 땅으로 다시 땅을 바꿔준다. 환지한다. 그래서 보시면 다섯 번째 땅을 바꾼다. 환지한다 해서 환지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요걸 딱 작성을 딱 해가지고요. 수립해가지고 요것을 인가를 딱 받으면 사업에 착수합니다. 착수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요. 자, 수용사업은 보시면 첫 번째 뭐냐? 공사 완료 공고입니다. 공사 잘 되었다. 공사 완료 공고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준공 검사를 받는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환지 사업이 끝이 났으니까 의견 청취입니다. 받을 환지 어떻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그 의견 물은 다음에 검사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요. 자, 바뀐 그 땅으로 소유권을 부여해 줍니다. 라고 하는 환지해 줍니다. 라는 환지 처분입니다. 환지 처분해 준다. 라는 이 사실을 발표 공고하면 이 사업은 끝이 난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발 3배 시행 절차고 요 내용을 배우시는 것이 바로 개발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